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좀 나스닥이 떨어졌습니다만 다우지수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정상적인 그냥 조정입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자, 나스닥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 파월 발언으로 떨어졌는데, 자, 팩트를 보면 파월 의장은 피벗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0.5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자, 여기 나와서 나스닥을 보시면, 자, 10분봉을 보면, 자, 파월 의장이 피벗 발언 한 뒤로 금리를 올리고 피벗 발언 한 뒤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떨어졌어요. 이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이 발언이 뭐냐면 이제 시장의 9월 점도표가 4.6입니다. 근데 이번에 점도표가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더 갈 수 있다. 마치 뭐 비장한 표정을 짓고, 정말 막 짜증나는 얼굴로, 참 무슨 뭐 검사의 표정으로 막 합니다. 뭐 칼을 든 검사의 표정으로. 정말 뭐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치 0.75, 12월에 0.5 피벗 발언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더 갈 수 있다. 이게 4.6에서 5.0까지 갈 수 있다. 이 얘기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사실이냐? 아닙니다. 이게. 시장은 이미 4.5에서 5.0, 5.0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5.0이 넘어가면 이제 정말로 위험해질 수가 있죠. 금리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면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는 강세장 진입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강세장 진입을 했고, 강세장 진입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조정은 거의 뭐 별 의미가 없는, 거래량도 그렇다고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나스닥만 좀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어차피 수급 싸움입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싸움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가가 낮았는데 결론적으로 딱 보면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하죠. 자, 외국인 아침에 매도를 4천억 이상 매도를 했다가 선물을 731억입니다. 그러면 4천억 이상을 매도를 하고 다시 사는 과정에 있어서 손실이 났겠죠. 매도를 하고 다시 사면 손실이 납니다. 다 단기적으로 손실이 났어요. 났는데 그걸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물에서는 어제 5천억, 오늘 1700억, 340억, 2050억을 샀습니다. 선물은 730억이고 지금 파생을 보면 11월 달은 기관과 외인이 상승입니다. 개인은 하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포지션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외국인이 더 현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았던 건 뭐냐? 정말로 열이 받는 얘기지만, 자, 연기금 보세요. 연기금이 800억을 샀는데 선물로 780억을 던졌습니다. 투신을 보시면, 자, 이거 지금 투신이 4,300억이죠. 이거 위클리 옵션 때문에 이거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투신은 300억 사고 위클리 옵션 때문에 4,300억 던지고 금융투자 6,800억 던지고 선물 4,300억 샀습니다. 차익거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차익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처럼 현물을 사고 선물을 사던가. 연기금이 거의 양아치 수준이 됐다. 이 지금 뭐 금융투자 따라합니까? 차익거래? 투신도 뭐 거의 개판이고. 자, 우리나라 시장을 누르는 것은 누구냐? 기관입니다. 자,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다시 삽니다. 일명 쇼커버라고 해서 공매도 친 걸 다시 사는데 우리나라 기관은 계속적으로 다시 매도를 때립니다. 계속 눌러댑니다. 하락의 원인이 누구냐? 명확하니 나옵니다.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개인들, 특히 개인들 계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용이 아직도 16조라서 이거 신용 털어먹으려고 계속 올렸다 내렸다 계속 공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보다도 외국인은 떨어지면 사서 갚아가면서 올리려고 하지만 기관은 끝까지 밀어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힘든데 지수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지수를 보세요. 지수가 2100에서 2130에서 2330 잡고 2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계좌 보세요. 지금 종목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배터리 빼놓고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기관이 신용을 계속적으로 먹으려고 누르고 있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못 누르는 건 기관입니다. 증환펀드 이거 필요 없습니다. 기관 아직도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증환펀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주가는 증환펀드 사용을 못하게 200포인트 이상 올려놓고 주가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시총 상위주 몇 종목하고 배터리 올려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공매도만 계속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 답답할 겁니다. 그렇지만 11월 12월 산타랠리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전혀 이상이 없다. 그리고 11월 12월은 여전히 상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하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11월달 옵션 만기일도 저는 다음 주가 좋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봉의 형태만 놓고 보시더라도 자, 강한 음봉에서 양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어디서 쉬어가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면 자, 떠서 간 상태에서 61선 맞으면 내려오겠죠. 자, 그런데 오늘 기회를 맞았습니다. 내려왔는데 오늘 끌려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정도에서는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61선을 넘어가서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뭐 개인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고 팔고 뭐 좀 거래를 한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매수가 52,000주 들어왔고 프로그램에 47,000주를 들어왔습니다. 자, 일별로 보면 어제하고 오늘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주가는 미비합니다. 자, 여기에는 금융투자, 공매도를 친 금융투자가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랑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지금 주가를 올리는 입장에서는 철저히 지금 수급을 잡고 흔들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뭐 33만 주고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올리려는 의지가 저는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모습이지만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 옵션 만기일에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자, 셀트리온은 횡보 구간이죠. 횡보 구간인데 여기에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는 것은 여기를 돌파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일까지는 돌파할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때마다 저는 여기서 올라갈 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60일 전에 걸쳐 있고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없고 매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수급적으로 이제 좀 뭔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올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싸게만 지금 받아먹는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를 자 19만원을 넘고 지금 60일 선에서 다시 20일을 향해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급이나 스토캐스틱이나 뭐 CO 뭐 신용 같은 걸 보면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차트는 괜찮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조정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 SDI 빠진 거 올라갔고 LG에너지솔 계속 배터리만 올라갑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자, 삼성물산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SKC 배터리 업종이 오늘 올라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만 보면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제가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듯이 차트 모양에서 쉬는 과정에 위에서 지금 올라간 상태, 급등한 상태에서 지금 횡보구에서는 쉬고 올라가는, 즉 고점이 올라가는 고점에서 쉬는 모습이 나오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의 매도량이 나왔습니다. 매수가 나왔죠. 16만주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 개인이 30만주 대량 매도. 이게 그러면 이 음봉이 가짜 캔들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개인들을 헷갈리게 하고 매도를 팔아먹고 오히려 더 기관 외인들이 좀 땡겼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프로그램도 오늘 30만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개인들이 이제 추격하면 떨어지지만 하루 매도 온 것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넘는 거래량으로 오히려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수급도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배터리 말고는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만 지금 버티고 있지 최악입니다. 코스닥도 전 업종이 최악인데 배터리 업종 빼놓고는 다 최악인데 지수는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둥 떠 있는 모습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수급장입니다.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졌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파월 반응으로 이때는 외국인이 던져서 깨졌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샀습니다. 반드시 왜 틀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는 외국인이 산 걸 다시 던지면서 떨어뜨렸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오히려 여기서 더 매수를 했다는 것은 매도의 의지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를 원화를 사고 있다. 즉 원화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